안녕하세요, 올리브TV입니다. 2년 만에 업로드를 하네요. 2년 만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올리지 못했던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제3장 나이트버스 편을 들고 왔습니다. 나이트버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고 영화에서도 CG로 해서 영국의 거리에서 나이트버스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또 다르게 책에서 보는 나이트버스는 또 다른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편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주 업로드를 해볼 생각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제3장 나이트버스. 해리는 거리 몇 개를 지난 끝에 매그놀리아가의 낮은 담 위에 주저앉았다. 짐가방을 끌고 다니느라 하도 힘을 써서 숨이 찼다. 몸에서 계속 분노가 솟구치는 가운데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어두운 거리에 홀로 10분쯤 앉아있자 새로운 감정이 그를 덮쳤다. 두려움이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이처럼 곤란한 처지에 놓인 적은 없었다. 그는 어두운 머글들의 세계에 있었고 혼자였으며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 최악은 방금 그가 심각한 마법을 썼다는 사실이었다. 그 말은 곧 호그와트에서 퇴학을 당할 게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다. 그는 미성년 마법 제한을 어겼다. 마법정보 사람들이 그가 앉아있는 곳에 당장 덮치지 않은 게 놀라울 따름이었다. 해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매그놀리아가 이쪽 저쪽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체포될까? 아니면 단순히 마법사 세계에서 추방되기만 할까? 론과 헤르미온느를 생각하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해리가 범죄자든 아니든 론과 헤르미온느는 분명 당장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해외에 있었고 헤드위그가 없으니 그들과 연락할 방법도 전혀 없었다. 해리에게는 먹을 돈도 한 푼도 없었다. 짐가방 밑바닥에 있는 돈자루 안에 마법사 금화가 약간 들어있긴 했지만 부모님이 남겨준 나머지 재산은 런던 그린고츠 마법사 은행 지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결국은 런던까지 갈 수는 없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는 그때까지도 손에 꽉 쥐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퇴학당한 거라면 이제는 심장이 고통스러울 만큼 거세게 쿵쾅거렸다. 조금 더 마법을 쓴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투명 망토를 가지고 있었다. 짐가방에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마법을 걸어 빗자루에 묶은 다음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쓰고 런던으로 날아가면 어떨까? 그런 다음 지하 금고에서 남은 돈을 모두 꺼내 추방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끔찍한 미래였지만 영원히 이 담 위에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먹을 경찰들에게 왜 이 야밤에 마법책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과 빗자루를 들고 밖에 나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처지가 될 테니까. 해리는 다시 여행 가방을 열고 짐들을 옆으로 치워가며 투명 망토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망토를 찾기도 전에 문득 몸을 펴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목덜미에 이상하게 깔끄러운 감촉이 느껴지는 것이 꼭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지만 거리는 텅 빈 것 같았고 커다란 정사각형 집들 어디에도 빛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짐 가방 위로 허리를 구부렸다가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 손에는 지팡이가 꽉 쥐어 있었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기보다는
느낌이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의 등 뒤에 있는 차고와 울타리 사이 좁은 틈에 서 있었다. 해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칠흑 같은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냥 길고양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르모스. 해리가 중얼거리자 지팡이 끝이 밝게 빛났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부셨다. 지팡이를 머리 위로 높이 들자 이번지에 자갈 박힌 벽이 반짝거렸다. 차고문이 어슴푸레하게 빛났다. 그 사이에서 휘둥그레뜬 커다란 눈을 번뜩이고 있는 무언가의 거대한 윤곽이 제법 또렷하게 보였다. 해리는 뒤로 물러났다. 다리가 짐가방에 걸리는 바람에 휘청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 팔을 뻗다가 그만 지팡이가 손에서 날아가 버렸다. 그는 배수로에 거칠게 넘어지고 말았다. 귀가 먹을 듯이 쾅 소리가 났다.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눈부신 빛에 해리는 눈을 보호하려고 재빨리 손을 들었다가 비명을 지르며 아슬아슬하게 다시 인도로 몸을 굴렸다. 잠시 후 거대한 바퀴 한 쌍과 헤드라이트가 삐익 소리를 내며 정확히 해리가 방금 누워있던 곳에 멈췄다. 머리를 들어보니 한 쌍의 바퀴와 헤드라이트는 허공에서 나타난 짙은 보랏빛 3층 버스에 달린 것이었다. 앞유리에 황금색 글자로 나이트 버스라고 적혀 있었다. 한순간 해리는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었다. 그때 자주색 제복을 입은 차장이 버스에서 펄쩍 뛰어내려 밤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발이 묶인 마법사들의 비상이동수단 나이트 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팡이를 쥔 손을 뻗고 올라타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어디로든 데려다 드립니다. 제 이름은 스탠션 파이크이고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을 모실 차장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여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해리를 이제야 발견한 듯 했다. 해리는 다시 지팡이를 움켜쥐고 허둥지둥 일어났다. 가까이서 보니 스탠션 파이크는 해리보다 겨우 몇 살 많을 뿐이었다. 많아봐야 18 혹은 19 정도 될까? 얼굴 양옆으로 커다란 귀가 삐쭉 튀어나와 있었고 여드름이 아주 많았다. 거기서 뭐해? 스탠이 직업적인 태도를 버리고 물었다. 넘어졌어. 해리가 말했다. 뭐 하려고 넘어져? 스탠이 킬킬거렸다.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야. 해리는 짜증이 나서 말했다. 청바지 무릎 한쪽이 찢겨 있었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뻗었던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문득 왜 넘어졌는지를 떠올리고 재빨리 고개를 돌려 차고와 울타리 사이 골목을 응시했다. 나이트 버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뭘 보는 거야? 스탠이 물었다. 저기에 뭔가 크고 검은 게 있었어. 해리가 머뭇머뭇 그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뭔가 개 같았는데? 엄청나게 컸어. 스탠을 보니 그는 입을 약간 벌리고 있었다. 해리는 불편한 마음으로 스탠의 눈이 자신의 이마 흉터 쪽으로 움직이는 걸 보았다. 머리에 그건 뭐야? 스탠이 불쑥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해리가 재빨리 말하며 흉터 위로 머리카락을 납작하게 눌렀다. 마법 정부가 그를 찾고 있을지도 몰랐다. 해리는 그들의 일을 너무 쉽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희 이름이 뭐야? 스탠이 집요하게 물었다. 네빌 롱보텀. 해리는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이름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 버스는
하고 그는 스탠의 주위를 돌릴 생각에 얼른 말을 이었다. 어디든 가는 거야? 스탠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땅 위에 있는 곳이라면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가 다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 우리를 불러 세운 거 맞지? 마법 지팡이를 뽑아들고 말이야. 그치? 해리가 재빨리 말했다. 저기 런던까지 가는 데는 얼마야? 11시클? 스탠이 말했다. 하지만 14시클을 내면 코코아를 주고 15시클을 내면 뜨거운 물이 담긴 물병이랑 네가 선택한 색깔로 칫솔도 줘. 해리는 또 한 번 짐 가방을 뒤져 돈자루를 꺼낸 다음 스탠의 손에 은화 몇 개를 쥐어주었다. 이어서 그와 스탠은 함께 헤드위그의 세 장이 간당간당하게 얹혀있는 짐 가방을 버스 계단 위로 들여올렸다. 좌석은 없었다. 대신 커튼이 쳐진 창문 옆에 노쇠 틀로 된 침대 6개가 놓여 있었다. 침대 옆에 촛대마다 타오르고 있는 촛불이 나무 판자를 댄 벽을 밝히고 있었다. 버스 뒤쪽에서 취침용 모자를 쓴 조그만 마법사가 고맙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민달팽이를 쪄리는 중이거든요. 라고 중얼거리더니 잠결에 뒤척였다. 네 자린 여기. 스탠이 해리의 짐가방을 운전기사 바로 뒤 침대 밑에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운전기사는 핸들 앞 안락 의자에 앉아있었다. 이쪽이 바로 우리 어니 프랭 기사님이야. 이쪽은 네빌 롱버텀이에요. 꽤 두꺼운 안경을 쓴 나이든 남자 마법사 어니 프랭이 해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해리는 다시 한번 초조하게 앞머리를 누르며 침대에 앉았다. 출발해요, 스탠이 어니 옆 안락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다시 한번 엄청난 쾅 소리가 났다. 다음 순간 해리는 어느새 침대 위에 납작 드러누워 있었다. 나이트버스의 속도 때문에 뒤로 벌렁 넘어진 것이다. 해리가 몸을 일으키며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니 이제 버스는 완전히 다른 거리를 내달리고 있었다. 스탠은 해리의 충격받은 얼굴을 무척 즐거운 듯 보고 있었다. 네가 불러 세우기 전에 우리는 여기 있었어. 그가 말했다. 우리 어디 있죠? 웨일스의 어디쯤인가? 어니가 말했다. 모글들이 어떻게 버스 소리를 들을 수 있지? 해리가 의아한 듯 물었다. 모글들? 스탠이 경멸하듯 말했다. 그 인간들은 제대로 귀 기울여서 듣질 않잖아. 안 그래?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이야. 절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해 그 인간들은. 가서 마시 부인을 깨우는 게 좋겠다 스탠. 어니가 말했다. 조금 있으면 에버게이브니에 도착하니까. 스탠은 해리의 침대를 지나 좁은 나무 계단 위로 사라졌다. 해리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니는 핸들 조작이 익숙해 보이지 않았다. 나이트버스는 끊임없이 인도를 타고 올라갔지만 무엇도 치지 않았다. 줄지어서 한 가로등과 우편함, 쓰레기통들은 버스가 다가가면 펄쩍 뛰어올라 길을 비켰다가 버스가 지나가면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스탠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여행용 망토로 몸을 감싼 얼굴이 조금 파랗게 질린 여자 마법사가 그를 뒤따랐다. 여기에요, 마시 부인. 어니가 브레이크를 콱 밟는 바람에 침대들이 30cm쯤 버스 앞쪽으로 미끄러지자 스탠이 즐거워하며 말했다. 마시 부인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비틀비틀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가 내리자 스탠은 그 뒤에서 그녀의 가방을 밖으로 던지고 문을 아주 세게 닫았다.
또 한 번 시끄러운 쾅 소리가 나더니 그들은 좁은 실곡길을 질주했다. 나무들이 펄쩍펄쩍 뛰며 길을 비켜주었다. 끊임없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한 번에 160km를 뛰어넘는 버스에 타지 않았더라도 해리는 아마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그에게 닥칠 일과 버즐리 가족이 지금쯤 천장까지 올라간 마지 고모를 과연 구했을지를 다시 떠올리자 속이 뒤틀렸다. 스텔은 이제 이 사이로 혀를 내민 채 예언자일보를 펼쳐들고 있었다. 엉겨붙은 긴 머리카락에 헬스한 얼굴을 한 남자가 신문 1면에 실린 큼직한 사진 속에서 해리를 향해 천천히 눈을 껌뻑였다. 이상하게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저 사람! 해리가 자기 문제를 잠시 잊고 소리쳤다. 먹을 뉴스에도 나오던데?